반갑습니다. 임팔라입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4월 8일에 그 고졸, 중졸 검정고시 시험 있죠? 그 수학 시험 전에 뭐 공부하신 분들은 뭐 열심히 또 하셨겠지만, 또 너무 좀 다른 애들이 바빠서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공부하신 분들은 점검 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약간 벼락치기 겸, 이 방송 원래 보는 중학생들은 약간 고등학교 미리 보기 느낌으로, 요 검정고시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총 20문제잖아요. 이제 하나만 풀기는 조금 여러분들 불안할 수 있으니까, 조금 유형이 바뀌어서 나오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2023년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두 번 시험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한 문제마다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두 문제씩, 이렇게 보면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있죠. 이게 위에가 1차, 밑에가 2차고요. 이렇게 두 문제씩 해서, 총 40문제,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시니까, 저도 오래 찍으면 힘들고, 1시간 안쪽으로 끊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자세한 뭐 개념에 대한 설명 이런 거 뭐 여러분들도 급하시니까 필요 없으시고 저도 힘들기 때문에 약간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문제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2x 라는 애랑 2x제곱 빼기 x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이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항식이 있을 때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정식 명칭 동류항이라고 해서 똑같은 종류의 애들이거든요. x제곱이면 x제곱, x면 x, 뭐 숫자면 숫자, 이렇게 종류가 똑같은 애들, x라는 문자도 똑같고 요 제곱, 세제곱 요거까지 똑같은 애들끼리만 더하기가 된다.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x제곱 있으면 2x제곱이랑만 더하기가 돼서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요 앞에 있는 숫자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x제곱 앞에는 숫자가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으면 x제곱이 한 개 있는 거니까 1이 숨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1 더하기니까 3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x, 노란색 이렇게 더하기 2x 빼기 x 이렇게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더하는 거죠. 요때는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가 왼쪽으로 한 칸 돌아온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 칸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x 인데요, 요 문자 옆에 있는 1은 귀찮아서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요 1은 안 쓰고 플러스 x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x,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 똑같은 문제인데 요번에는 뭐가 다르냐면 여긴 2x제곱 더하기 x고요, 요 b는 x제곱 빼기 1입니다. 그리고 약간 난이도를 올려서 요 1차 때는 그냥 a 더하기 b 그냥 더하면 되는데, 여기는 a 더하기 2b 이렇게 됐죠. 이렇게 문자 앞에 숫자가 있다 라는 거는 요 두 개가 곱해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곱하기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생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2b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 2b라는 거는 뭐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곱하기 2를 해주면 전부 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x제곱에도 곱하기, 빼기 1에도 곱하기 해주면 요 문자에 숫자 곱하면 그냥 숫자 앞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곱하기 2 하면 요 곱하기 2만 앞으로 당겨서 2x제곱, 요 마이너스 1에 2 곱하면 1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기 2. 그래서 2b는 2x제곱 빼기 2고요 여기에 2x제곱 더하기 x를 더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요 x제곱은 x제곱이랑 더해질 건데, 요 x는 짝이 없죠. 그러면은 그냥 쓰면 됩니다. 요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2x제곱이랑 2x제곱 더하면 4x제곱, 이렇게 2 더하기 2 더해질 거고, 요 더하기 x는 이 계산할 게 없으니까 그냥 더하기 x, 요 빼기 2는 마찬가지로 계산할 거 없으니까 그냥 빼기 2, 요렇게 해서 4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이고요 여기는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 항상 맞는 말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 이라는 식이랑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b 라는 식이 있는데, 이게 왼쪽이랑 오른쪽이 항상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x제곱은 x제곱이랑 똑같으면 되고요, x는 x랑 똑같으면 되고, 숫자는 숫자랑 똑같으면 됩니다. 뭐 하나씩 봐주면 요 ax라는 애랑 5x라는 애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a가 5가 돼야 될 거고요, 다음은 더하기 3이랑 더하기 b, 이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3이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5 빼기 3 해주면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위에 것처럼 나오면 참 좋은데,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 빼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을 제곱한 완전 제곱식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요건 어떻게 하냐? 요 전개라는 걸 좀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한 곱셈 법칙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요 제곱이라는 건 뭐냐? 요 x 빼기 2라는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각각을 곱해주면 됩니다. 각각을 x랑 한번 곱해줘서 x를 두 번 곱했으니까 x제곱, x랑 요거 마이너스 2랑 곱해줘서 마이너스 2x, 그 다음 요거 빼기 2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랑 x랑 곱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마이너스 길이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다 풀어준 다음에 요 곱하기를 하나 이렇게 4번 다 해준 다음에 여기 빼기 2x 빼기 2x 얘네는 계산이 됩니다. 왜냐면 동류항이니까 똑같은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x제곱 빼기 2 빼기 2 왼쪽으로 2칸 왼쪽으로 2칸 가면은 왼쪽으로 4칸이니까 빼기 4 x가 되고요. 뒤에 더하기 4 그대로 써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친구랑 요 친구가 같으니까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4랑 a랑 같으니까 a는 4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요거는 이제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뭐 이런 건데요. 원래는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1이라는 애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러면 초등학교 때 숫자 나누기 했던 것처럼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1 나누기 x 빼기 1을 해서 2x 제곱에서 이거 맞춰주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푸는 여러분들도 계산할 때 너무 들어갈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조립제법이라고 이걸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요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1 있죠. 요 앞에 있는 이 숫자만 쭉 써줄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원래 x 세제곱 x 제곱 x 숫자 이렇게 4개의 칸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보면 지금 x가 없는데 요 없는 것도 0x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빼먹지 말고 칸에 채워줘야 된다. 요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단은 2x 세제곱이니까 2, 3x 제곱이니까 3, 여기 0x x가 지금 안 나와 있지만 x도 뭔가 자리는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x 0이니까 0,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요 x제곱 x세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순서대로 쭉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를 살짝 그어줍니다. 근데 밑에 숫자 하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얘네를 처리할 숫자를 하나 할 건데 그 숫자는 뭐냐면 요 x 빼기 1로 나눴잖아요. 요 x 빼기 1이 0이 되게 만드는 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 돼서 0이 되겠죠. 그 숫자를 여기 넣으면 돼요. 좀 헷갈리시면 그냥 x 앞에 있는 숫자 요거를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넣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있는 2는 그냥 내려옵니다. 2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얘랑 곱해요. 1 곱하기 2 하면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그 2를 요 다음 칸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해주면 됩니다. 3 더하기 하면 5.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요 1이랑 5를 또 곱해주면 됩니다. 1 곱하기 5 하면 5 여기다 써주고요. 그러면 얘랑 또 더해서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 곱하기 5 또 곱해서 요따 써줍니다. 1 곱하기 5는 5. 요번엔 마이너스 1이랑 5랑 더했으니까 왼쪽으로 한 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5칸 가서 오른쪽으로 4칸 그래서 4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그러면 답은 뭐냐? 답은 요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요 숫자 4 요게 나머지가 됩니다.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조립제법이라고. 아무튼 이게 4가 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7이 있는데 숫자를 써줘야 됩니다. x 세제곱은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1이 있는 거니까 1을 써주고요. 그 다음은 x 세제곱 x제곱 x1 요 x제곱은 지금 아예 없지만 없어도 꼭 이렇게 0 이렇게 자리는 채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숫자는 7 이것도 똑같이 써주고요. 요 x 빼기 1로 나누니까 요 빼기 1을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더하기 1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1 내려와서 1이 되고 얘랑 얘랑 곱해서 1이 되는데 요걸 오른쪽에 써주고 그 다음엔 0이랑 1 더해서 1이 되고 얘랑 얘랑 곱해서 1이 되는데 오른쪽에다 써주고 마이너스 3이랑 1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고요. 또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 써주고 7이랑 마이너스 2 더해서 5가 되고 이렇게 쭉 해주면 마지막에 남는 거 얘가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1번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 인수분해 공식이 몇 개가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요 100점을 노린다면 풀어야겠지만 약간 목표가 60점, 80점 요 사이라면 뭐 사실 약간 하나쯤 버려도 되는 이런 문제인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뭐 하나가 아까우니까요. 자, 요거 x 빼기 a의 세제곱, x 더하기 a의 세제곱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어떤 식을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공식들이 나옵니다. 원래는 요거 x 세제곱 더하기 3a x 제곱 더하기 3a 제곱 x 더하기 a 세제곱 뭐 이런 공식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 세제곱 빼기 3ax 제곱 더하기 3a 제곱 x 빼기 a 세제곱 뭐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또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어차피 식이 요 모양으로 나온다면 요 끝부분만 봐줘도 됩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27 여기 a 세제곱 요 그대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일단은 우리 뭐 x 뒤에 모식이 세제곱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요 맨 뒤에 있는 숫자는 뭐냐, 요 보니까 요 숫자 x 더하기 몇 얘의 세제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8인데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 요 빼기 a 요거 뭐가 돼야 되냐,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뭘까요? 2는 4 4는 8 그러니까 2를 3번 곱해야 될 거고 3번 곱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여야겠죠. 그래서 그냥 x 뒤에 마이너스 2만 써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또 혹시나 요 가운데가 비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요 개념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x 빼기 2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x 빼기 2 x 빼기 2 x 빼기 2 이렇게 3번을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건데 그러면 원래 x만 3번 고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만 3번 고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8 뭐 다른 것도 뭐 x 마이너스 2 이렇게 고르면 마이너스 2x 제곱 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고르면 플러스 4x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 가운데 거는 3배가 됩니다. 3배가 왜냐면은 요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x 마이너스 2 이럴 수도 있지만 x 마이너스 2 x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 x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요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끝에 거만 물어보면 좋겠지만 만약에 가운데 게 나오면 여기도 여기 x를 2번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일 거고 만약에 x를 한 번 곱하고 마이너스 2를 2번 곱하면 플러스 4x 일 건데 요 가운데 있는 놈들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3번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에다가 3씩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2x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3의 세제곱이면은 뭐 앞에는 x 곱한 거일 거니까 x 세제곱 뒤에는 3 곱한 거니까 더하기 27인데 요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x3 해서 3x 제곱 뭐 3x 해서 3은 9x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가운데 놈들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이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3번이 나오더라. 그래서 3번 곱해줘서 9x 제곱 더하기 27x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뭐 요런 원리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아무튼 여기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요 마이너스 2 a는 2고요 여기는 더하기 3이었으니까 3 이렇게 세제곱해서 요 숫자가 되는 애만 찾아주면 된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요 켤레 복소수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자, 일단 복소수라는 건 뭐냐, 대충 요 i
라는 애가 들어있는 애가 복소수거든요. 요 i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좀 희한한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냐면 원래 숫자는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되게 되어 있는데 요 i라는 애는 새롭게 만든 숫자예요. 제곱하면 갑자기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뭐 이런 숫자입니다. 네. 뭐 그런 원리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켤레 복소수라는 건 뭐냐? 뭐 신발 한 켤레, 양말 한 켤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2차 방정식 뭐 이런 거 풀다 보면 답이 3 더하기 2i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치면은 뭐 좀 더럽습니다만 항상 3 빼기 2i 요렇게 요 i 있는 애랑 없는 애 사이에 더하기랑 빼기가 이렇게 세트로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나온 애를 한 켤레 양말 한 켤레 갖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다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5 더하기 4i의 켤레는 뭐냐? 5 빼기 4i 라는 겁니다. 요 숫자랑 i 있는 숫자 실수랑 허수 요 사이에 부호만 반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하기가 빼기로 바뀐 거고요. 그럼 a는 5고 b는 마이너스 4니까 더하면 1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i랑 2 더하기 i랑 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하기에 여기 곱하기가 생략이 된 거죠. 더해져 있는 거에 곱하기가 있으면 우리 이렇게 분배 법칙 i가 2한테도 곱해지고 i한테도 곱해지더라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i랑 2랑 곱하면 2i i랑 i랑 곱하면 i는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빼기 1 i 곱하기 i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a 더하기 2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i니까 요쪽 2i고요. 그럼 a는 남는 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개념인데요. 두 수 3, 4를 근으로 하고 근으로 한다는 얘기는 집어넣었을 때 식에 요 3, 4를 넣으면 0이 된다 뭐 이런 뜻이고요.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된다. 그럼 a는 뭐냐? 이런 거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에 3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려면 원래 x 빼기 3 요런 애가 하나 곱해져 있다는 뜻이고 x에 4를 넣어도 0이 된다는 거는 x 빼기 4 이런 게 하나 곱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곱하면 0이 된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요. 요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원래 x제곱 뭐 x랑 마이너스 4 곱한 거 마이너스 3이랑 x 곱한 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곱한 거 이렇게 다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되냐? 요거 해보면은 x제곱 빼기 4x 빼기 3x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곱해서 플러스 12는 0 뭐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규칙이 있냐? 요 x제곱은 뭐 볼 거 없고 요 x 앞에 있는 숫자 그리고 그냥 숫자 얘네들이 요 마이너스 7은 어떤 애냐면 요 두 개를 더하면 뭐예요? 3 더하기 4 하면 7이죠. 거기에다가 부호만 반대가 된 거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가 되고요. 요 뒤에 있는 12는 뭐냐? 요거는 얘랑 얘랑 곱하면 만들어집니다. 3, 4, 12 그래서 우리 요런 거 물어볼 때 요 맨 뒤에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요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래서 3, 4, 12인 거고 만약에 가운데 걸 물어본다 그러면은 요 두 개 더해서 3 더하기 4는 7인데 요 가운데 거는 부호가 반대가 된다.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가 된다.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쉽게 풀면 2랑 4가 근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가운데 들어갈 거는 더해서 6인데 부호가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요 끝에 숫자에 들어갈 거는 요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 2, 4, 8 그래서 8이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2차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 문제인데요. 원래는 요거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왜냐? 요 원래 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라는 애 최소값을 구해라 하려면 우리 뭐 꼭지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요 앞부분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요 뒤에 숫자가 맞으니까 빼기 2 해줘가지고 그러면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요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최소구나. 뭐 원래 요런 식으로 푸는 문제인데 우리 요 검정고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요 그래프를 항상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x가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일 때 요 x가 가로죠. 가로 요렇게 가는 거 요게 x인데 요게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있을 때 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점선 아니고 실선인데 자, 여기서
최소값을 찾아라. 요 최대값, 최소값,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요건 항상 뭘 보냐? 요 높이를 보는 겁니다. y값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최소값이니까 제일 낮은 거, 제일 밑에 있는 게 어디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낮죠, 여기. 그래서 여기인데 여기가 몇이냐면 0에서 한 칸, 두 칸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 높이 y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최소값 찾으라 그러면은 제일 낮은 데에 요 높이 0에서 몇 칸 내려왔는지 이걸 봐주시면 되고, 요 반대로 요 최대값이라고 하면은 0에서 3 사이니까 일단 뭐 0부터 3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 건데요. 그래서 최대값이니까 이번엔 높이가 제일 높은 거, 뭐가 제일 높냐? 여기가 제일 높겠죠. 그럼 여기 높이가 어떻게 되냐? 요 땅바닥, 요 x축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올라간 여기니까 높이가 5구나. y값이 5구나. 최대값이 5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요 4차 방정식. 요런 문제도 원래는 엄청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막 인수분해 막 4번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나옵니다. 4차 방정식 뭐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는 0 뭐 이런 애가 있는데 한 근이 1이래요. 근이라는 거는 뭐냐? 요게 말이 되게 하는 숫자, 그거를 근이라고 부릅니다. 뭐 근본 있는 숫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근이 1이라는 건 뭐냐? 우리 방정식은 항상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근이 1이라는 거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x가 있는데요. 우리 요 x 대신에 1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의 4제곱 더하기 2 x제곱이면 여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2 곱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더하기 뭐 a는 뭔지 모르니까 a는 0, 이런 식으로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맞는 말이 된다. 계산하면 1의 4제곱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1일 거고요. 1의 제곱 얘도 1이니까 2 곱하기 1하면 2 더하기 a는 0 정리하면 3 더하기 a는 0이니까 이게 0이 되려면 오른쪽으로 3칸 갔으면 왼쪽으로 3칸 돌아가줘야 0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더해줘야 0이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숫자가 1이 아니라 2라서 조금 더럽긴 합니다만 한 근이 2라는 거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맞는 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x 대신 2를 넣으면 x 4제곱이 아니라 2의 4제곱 빼기 3 x제곱이 아니라 2의 제곱. 근데 이렇게 하면 32의 제곱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요 숫자랑 문자 사이에는 곱하기가 항상 있다,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그래서 이걸 곱해줘야 되고요. 더하기 a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계산하면 2의 4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2를 4번 곱하니까 2는 4, 4는 8, 8이 16 해서 16이고요 2의 제곱 2는 4, 4인데 3 곱하면 12 그래서 빼기 12 더하기 a는 0 계산하면 4 더하기 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돼야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연립 방정식 x 더하기 y는 6, xy는 a 이런 게 있는데,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 요 xy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둘 다 맞는 말이 되게 하는 그 숫자를 찾아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막 x제곱 y제곱 있고 이래서 막 x를 정리하고 이래서 좀 복잡한데요. 검정고시에서는 이제 x랑 y 둘 중에 하나를 줍니다. 이러면 문제가 훨씬 편해져요. 무슨 얘기냐? 우리 결국 x랑 y 둘 다 구해야 되는데 x는 4, 요 답에 해랑 근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 되게 하는 수. x는 4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 이제 x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x 대신에 4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y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4에다가 y를 더했더니 6이 됐다. 4에다 2를 더해야 6이 되겠죠. 그래서 y는 2인 거고, 그럼 여기도 2니까 xy는 4랑 2랑 곱해서 8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y는 아까 2였고 그러면 b가 2인 거고 요 a는 8이니까 8이랑 2랑 더하면 10이다. 이렇게.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x는 2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x라는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x 대신에 2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2 더하기 2y는 10이고요 요거 1차 방정식 계산은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y 구하려면 2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요.
2가 넘어가서 더하기 2였는데 빼기 2로 바뀌고요. 그러면 이 y가 10 빼기 2에서 8인데 우리 y가 뭔지 궁금하니까 요 2 곱해져 있는 2가 거슬리죠. 그래서 2로 양쪽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은 y만 남고 오른쪽은 8을 2로 나눴으니까 4가 남고 그래서 y는 4가 되고요. 4. 그럼 여기도 4 넣으면 되니까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a 요거 될 거고 계산하면 2는 4, 4, 4, 16 더한 게 a니까 그러면 얘는 20이겠다. 그러면 24 그래서 24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차 부등식. 요것도 원래는 뭐 신경 쓸 게 되게 많은 막 2차 함수 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게 어떤 범위 있냐 막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요거 어떻게 푸냐 뭐 x 더하기 3이라는 애랑 x 빼기 2라는 애랑 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작게 되는 그 x는 어디일까 뭐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언제 0이 되냐 요거만 생각하면 돼요. 언제 0이 되냐면 x 더하기 3이 0이 되거나 x 빼기 2가 0이 되거나 그래야 뭐 0 곱하기 다른 거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언제냐 요 x 빼기 2가 0이 되려면 2 빼기 2가 0이겠죠. 그래서 x가 2일 때 0이 될 거고 x에다 3을 더했더니 0이 되려면 이게 부호가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3에다가 3을 더해야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일 때 요 두 개가 이제 0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제 요 숫자가 쭉 있죠. 뭐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서 요 마이너스 3이랑 2라는 애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에 있는 숫자 거나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숫자 거나 요 둘 중 하나예요. 요런 경우나 요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요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2보다 커서 요 바깥에 있거나 예, 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요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요거는 숫자 하나 넣어보면 해결돼요. 예를 들어 뭐 안에 있는 거 마이너스 3이랑 2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보면 됩니다. 뭐 0 같은 거 한번 x에 집어넣어 본다고 하면은 x 더하기 3 x 빼기 2였잖아요.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 거예요. 0을 집으면 0 더하기 3은 3 0 빼기 2는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러면 0보다 작죠. 그러면 요 속에 있는 애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남는 거 요 바깥에 있는 거가 되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거 2보다 큰 거니까 4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것도 뭐 x 더하기 1 x 빼기 4는 0보다 작다 두 개 곱한 게 0보다 작다 라는 건데요. 이것도 일단 이게 언제 0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x 더하기 1이 0일 때 x 빼기 4가 0일 때가 됩니다.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이어야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0 될 거고 여기는 x가 4여야 0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숫자들이 있지만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랑 요 4라는 숫자 기준으로 딱 정해질 거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 요 안쪽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 4 요 바깥쪽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경우나 요런 경우는 없어요. 얘나 얘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면 요번에도 요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보면 된다. 0이 제일 쉬우니까 보통 0을 넣습니다. 0을 집어넣어 보면은 0 더하기 1, 0 빼기 4 하면은 0 더하기 1은 1이고요. 0 빼기 4는 마이너스 4니까 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 맞더라. 그러면 요때는 요 얘네들이 맞구나. 0이 들어있는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가 맞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커나 같고 4보다 작다. 요게 됩니다. 자 다음 11번 내분한다 라는 얘기인데요. 내분이라는 건 이제 안에서 나눈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이제 3대1로 내분한다 그러면은 요 거리가 3이면 요 거리가 1 정도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푸냐 일단 전체를 몇 개로 잘라야 되냐 요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3개 1개면 합해서 4개죠. 그러면은 1부터 5 사이를 요 2개 더한 거 4개로 쪼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쪼개면 되냐 그럼 요 길이는 지금 몇이냐면 1부터 5까지니까 요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되거든요. 요 길이가 지금 4예요. 요 4를 4개로 나누려면 1씩 쪼개주면 되겠다. 3, 4.
그러면 1, 1, 1, 1 이렇게 깔끔하게 쪼개질 거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 여기가 궁금하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1에서 오른쪽으로 3칸 더 가서 4가 될 거다. 그래서 4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 11번 요 가로 세로 이렇게 쓰면 조금 어려운데요. 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가로 따로 세로 따로 보시면 돼요. 자, 1대2로 나눈다는 건 뭐냐, 지금 요 점이랑 요 점이 있는데 여기에 가로가 있죠.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습니다. 세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로. 자, 이제 가로부터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총 몇 칸이냐,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요. 요거를 1대2로 나눈다. 그게 뭐냐, 요 한 칸이랑 두 칸으로 요렇게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가로로 치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로는 요쯤이고, 그 다음에 세로도 1대2로 자르니까 지금 세로도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 한 칸 대 두 칸 이렇게 잘라준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 세로는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여기 요렇게 잘라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잘라주는 요 선이 겹치는데 여기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 항상 요 좌표를 읽을 때는 여기서 어떻게 이동했냐 보면 돼요. 0,0에서 여기서 일단 왼쪽 오른쪽으로가 먼저입니다. x는 왼쪽 오른쪽, y는 위아래. 자, 왼쪽 오른쪽으로는 안 움직였기 때문에 x 좌표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좌표 위아래는 위로 두 칸 갔기 때문에 플러스 2, 그래서 2가 된다. 그래서 0,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좌표로 나오면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로가 1대이니까 한 칸, 두 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 칸만큼만 간 거고요. 세로도 1대이니까 한 칸, 두 칸 이렇게 잘라서 위로 한 칸만 간 거다. 그래서 한 칸 가고 한 칸 가서 여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차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이 직선이라는 애는 우리 1차 함수라고 해서 y는 몇 x 더하기 몇,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a, b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뭔지 몰라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보기 쉽게 생각하면 y는 네모 x 더하기 세모,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우리 요 답은 y는 몇 x 더하기 몇,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요 숫자가 뭔지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요 네모 x 앞에 붙어 있는 애는 기울기라고 부르고요. 요 뒤에 있는 숫자 얘는 y 절편, 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기울기가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인 거고요. 지금 요 뒤에 거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a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문자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y는 3x 더하기 a인 건데, 우리 요 a도 뭔지 알아내야 답을 알 수가 있겠다. 근데 요거 어떻게 알아내냐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요 앞에 게 x, 뒤에 게 y거든요.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y가 1이 나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y가 1이 나온다. 요거를 여기, 요거를 여기 넣어주면 1은 3 마이너스 2인데 요거 항상 곱하기가 있는 거라 그랬죠. 곱하기 그냥 3 빼기 2 이렇게 하면 날아갑니다. 한 문제. 더하기 a 이렇게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 1은 마이너스 6 더하기 a니까 얘를 살짝 왼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6이 플러스 6으로 바뀌어서 a는 6 더하기 1 해서 7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a 쓸 필요 없이 그 7로 써주면 되니까 y는 3x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떤 직선의 수직이다 이렇게 엄청 꼬아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난다는 건데, 언제 직각으로 만나냐,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요런 성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애랑 수직이라는 거는 요 직선의 기울기랑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의 기울기 뭐냐? 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인데 없죠? 없으면은 1입니다. 없으면 1이에요. 1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애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다. 그래야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x. 근데 우리 요 x 앞에 붙어있는 1은 귀찮아서 안 쓰니까 그냥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뭐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더하기 a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4,0을 지난다고 하니까 여기는 x가 4일 때 y가 0이다 집어넣으면 0은 마이너스 4 더하기 a 이렇게 된다는 거고, a가 궁금하니까 이 친구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플러스 4가 a가 된다. 그러면 a 대신에 플러스 4 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원의 방정식인데요. 원에서 중요한 건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중심, 두 번째는 반지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중심이 어디냐? 중심이 2,1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항상 x 어쩌고 제곱 더하기 y 어쩌고 제곱은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2, 1이면은 요게 빼기 1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요 중심이 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들어간다. 만약에 마이너스 2였으면 더하기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 1이기 때문에 요 우리 식을 구하려면 요거의 부호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것도 뭐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게 얘네가 0이 되게 만들려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아무튼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다. 그래서 2면 x 빼기 2, 1이면 y 빼기 1, 요 앞에 게 x, 뒤에 게 y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봐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지금 요만큼이 0에서 2까지 왔으니까 2이고 요만큼이 위로 한 칸 올라왔으니까 1인 거죠. 그럼 반지름이 얼마나 되냐? 요 반지름 길이를 보면 얘는 얘랑 똑같죠. 반지름이 2인 겁니다. 그러면 요 뒤에 들어가는 게 결정이 되는데요. 요 맨 뒤에 들어가는 거는 반지름을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2는 4 이렇게.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더하면 4가 된다. 요거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약간 난이도가 있죠. 그 다음 중심이 3,1이다. 그럼 우리 바로 쓰고 시작합니다. 3, 1 부호 반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서 요 앞에 게 x, 뒤에 게 y니까 x 빼기 3, y 빼기 1 보면 알겠지만 제곱이 다 됐습니다. 제곱 더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뭐 그림 보면 돼요. 그림 보면은 지금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요만큼이 3이고요 요만큼이 1입니다. 요 반지름의 길이 요거 보시면은 3이라기엔 너무 길죠. 요 1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1인 거니까 뒤에 들어가는 숫자는 1을 제곱해준다. 근데 1은 제곱해도 1 곱하기 1하면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계산하면 1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가지 다 약간 적어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대칭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뭐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으면은 요걸 접어갖고 요 반대쪽으로 넘긴다. 뭐 이런 게 대칭 이동입니다. 근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자, 요게 2,4라는 점이 있는데 요걸 y축이라는 거는 요 y 적혀있는 요 선이 y축이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는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얘가 요렇게 가서 한 요쯤 올 건데요. 여기는 좌표가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y축을 기준으로 뒤집으면 요 높이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y 값이 똑같습니다. y축으로 뒤집으면 y 값이 똑같다. 뒤에 게 똑같다. 그럼 뭐가 바뀌냐? 요 왼쪽 오른쪽 x가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요 y축 0을 기준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요 뒤집으면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2가 뒤집으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y축으로 뒤집으면 y는 안 바뀐다. x가 바뀐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2고요. y는 안 바뀌어서 4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뭐 3,4가 있는데 이걸 x축으로 뒤집어라.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x축은 여기 가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얘가 요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서 한 요쯤 올 텐데, 이때는 요 왼쪽 오른쪽으로는 안 갑니다. 그래서 x축으로 뒤집으면 x는 안 바뀐다. 그래서 3 똑같고, 근데 y는 반대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x축 대칭이면 y만 바뀌고요, y축 대칭이면 x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없지만 약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나왔으면 그 다음은 딱 정해지거든요. 여기 1,2라는 점이 있는데, 요 원점 0,0 얘 기준으로 점으로 뒤집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원점 대칭. 얘는 어떻게 되냐, 점 0,0으로 뒤집으면 x, y 둘 다 바뀝니다. 오른쪽에 있던 애가 왼쪽으로 가고 위에 있던 애가 아래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x도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2, 이렇게 x랑 y가 둘 다 바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는 x라고, 요게 제일 고급 버전인데, 요렇게 대각선으로 된 선이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뒤집으라고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이게 여기로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 좌표 보면은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이라서 3,2가 돼요. 그래서 요 y는 x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얘네 둘이 바뀝니다. 얘네 둘이, x에 있던 애가 y로 가고 y에 있던 애가 x로 오고. 그래서 y는 x, 그림 보면 요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선, 요걸로 뒤집으면 x랑 y가 서로 바뀐다 라는 겁니다. 요 4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뭐 다른 경우는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집합인데요. 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숫자들이 모아져 있는 어떤 뭐 장난감 보관 상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뭐 1, a 빼기 1, 5 이렇게 있는 애도 있고, 1, 3, a 더하기 1이 있는데, 요 두 개가 지금 똑같은 집합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집합이란 뭐냐면, 요 집합 안에 있는 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라면 봉지랑 뭐 안성탕면 봉지가 있는데, 둘 다 까봤더니 똑같이 신라면 스프랑 신라면이 들어있더라. 그러면은 사실 뭐 봉지가 어떻든 둘 다 그냥 신라면인 거죠. 그래서 이 집합이 똑같다는 거는 한마디로 속에 내용물이 똑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1 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도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 빼기 1, 5 이렇게 두 개가 있고, 3, a 더하기 1 이렇게 또 두 개가 있지만, 이 두 집합이 같기 때문에 결국 이 내용물이 똑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5가 3이랑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5가 a 더하기 1이랑 똑같겠다. 그럼 3은 a 빼기 1이랑 똑같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a 빼기 1이 3이니까 6 빼기 1 넘기면 a는 4겠다. 뭐 4 빼기 1은 3이니까요. 그래서 a는 4다. 요걸로 해도 a 더하기 1은 5니까 4 더하기 1은 5다. 아무튼 a는 4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 요 136 집합이랑 356 집합이 있는데, A 교집합 B 요렇게 돼 있으면 이게 교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교집합이라는 거는 겹치는 거, 겹치는 것만 골라라 이런 뜻이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1은 여기 없으니까 안 겹치고, 3은 둘 다 들었죠. 그러면 3은 들어가고요. 6도 들어가네요. 둘 다 있으니까. 5는 뭐 안 겹치니까 안 들어가겠더라. 이렇게 겹치는 것만 모아놓은 게 교집합이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요렇게 바구니처럼 생긴 거, 요거는 합집합이라고 그래서 합치는 거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를 구해라. 지금 136, 356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럴 때는 합치면 됩니다. 있으면 다 넣어주시면 돼요. 1 있으니까 1, 3 있으니까 3, 6 있으니까 6, 3 아까 넣었고, 5 있으니까 5, 6 있으니까 6, 이렇게 다 모아주시면 되고, 이왕이면 쓸 때 순서대로 1, 3, 5, 6 이렇게 있는 거 다 모아주시면 그게 합집합입니다. 그리고 가끔 뭐 요렇게 뭐 집합 위에다가 C를 써줄 때가 있는데요, 이건 여집합이라고 해서 나머지란 뜻입니다. 나머지. 요거는 좀 상황이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전체 뭐 전체 집합 이런 거 쓰거든요. 전체가 1, 2, 3, 4, 5, 6 뭐 이렇게 전체 숫자들이 있는데, 요 중에서 A의 여집합을 찾아라 라고 하면 요건 어떻게 구하냐, 요거는
1, 2, 3, 4, 5, 6 중에서 요 A에 들어가 있는 애 빼주면 됩니다. 지금 1, 3, 6 들어있으니까 1 빼주고 3 빼주고 6 빼주고 그럼 남는 거 2, 4, 5죠. 그러면 A의 여집합은 2, 4, 5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네, 그 다음은 명제 뭐 이런 건데요. 요 16번은 연도마다 나오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 두 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라는 거는 뭐이면 뭐다 이런 것처럼 사람은 죽는다,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이런 것처럼 뭔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문장을 다 명제라 그러는데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면 사다리꼴이다. 이런 애가 있으면 세트로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역이라는 애랑 대우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은 어떻게 되냐? 뭐 요거 좀 말이 어렵나요? 쉬운 걸로 할게요.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가는 거죠.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역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서 밥을 먹으면 배고프다.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가는 게 역이고요. 대우는 뭐냐? 요 대우가 좀 복잡한데 일단은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요거를 다 반대로 바꿔줍니다. 안 배고프다. 밥을 안 먹는다. 근데 요거를 요 방향도 이렇게 반대로 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안 고프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요 방향도 반대가 되고 요 내용도 싹 다 바꿔주는 게 대우입니다. 근데 요 말이랑 요 말이랑 항상 맞냐 틀리냐가 똑같이 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평행사변형이면 사다리꼴이다. 대우를 구하려면 일단은 요것도 반대말, 요것도 반대말. 평행사변형 아니다. 사다리꼴 아니다. 인데 원래는 이렇게 가는데 대우면 방향도 반대가 된다. 그래서 사다리꼴이 아니면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전체 집합 중에서 1, 2, 3, 4, 5, 6 있는데 요게 진리 집합을 찾아라. 진리라는 건 뭘까요? 어떤 뭐 인생의 진리, 항상 맞는 말이다. 이런 게 진리죠. 그래서 요게 맞는 말이 되게 하는 숫자를 모아놓은 게 진리 집합입니다. 그러면 x는 짝수다. 요게 맞는 말이 되게 하는 거 짝수 찾으면 되겠죠. 2, 4, 6. 그래서 2, 4, 6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함수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요 x에서 y로 간다. 말 그대로 요 f라는 하수표가 x에서 y로 간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g는 y에서 z로 간다. y에서 z로 간다. 이런 느낌이고 이때도 옛날 기출 부분에 있어서 용어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요 출발하는 쪽에 있는 요 동그라미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요거 밑에 걸로 좀 할게요. 이걸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요 뒤에 있는 요 도착하는 동그라미를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 근데 지금은 화살표가 다 가서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렇게 화살표가 뭐 이렇게 몇 개만 가고 몇 개는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 화살표가 닿는 애들만, 그러니까 뭐 솔로지역 뭐 이런 걸로 보면 선택받은 애들만 모아놓는 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얘네는 치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물어보는 문제는 합성함수랑 역함수 뭐 이런 건데요. G 동그라미 F 이렇게 돼 있으면 뭐냐? F도 하고 동그라미 됐던 겁니다. G 동그라미 F3을 구해라. 이러면은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순서인데요. 여기 항상 요 숫자 요거랑 가까운 거 부탁합니다. 그럼 3이랑 가까운 게 F니까 F를 먼저 해줘야 돼요. F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를 그어줘야 된다. 그럼 F3이라는 거는 3에서 출발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쭉 가져야 된다. 그럼 뭐가 나오나요? 일단 C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C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GC 또 G를 타고 가야 된다. C가. 그러면 C가 요렇게 쭉 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착하는데 5. 그래서 5. 이렇게 합성함수는 요 숫자랑 가까운 거부터 차근차근 화살표 가주시면 되고요. 요 F에다가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있는 거 있습니다. 요건 뭐냐? 요거는 역함수라고 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가야 되는데 역함수는 이렇게 반대로 간다 라는 겁니다. 그럼 F 역함수 C라는 건 뭐냐? 출발을 C에서 해야겠죠. 여기 C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반대로 간다. 그러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자, 일단은 보통 평행이동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평행이동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세상에 다양한 함수들이 있지만 다 똑같아요. 어떤 식이냐? 지금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 이런 애가 있죠. 근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a만큼 이동, b만큼 이동, x축 방향이면 왼쪽 오른쪽, y축 방향이면 위아래 이렇게 움직였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는 게 편해요. 일단 x랑 y가 두 개가 규칙이 다릅니다. x는 어떻게 되냐? x축 방향으로 a만큼 갔다라고 하면 요게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줍니다.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거를 x 옆에다가, x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y축 방향으로 b만큼 갔다. 요건 어떻게 되냐? 요거는 그냥 식 맨 끝에다가 그대로 더하기 b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걸 했더니 뭐 x 빼기 2분의 1 빼기 1이 됐다. y는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빼기 1이 됐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뭐냐? 얘가 얘고 얘가 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니까 a는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이 b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더하면 1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 원래 y는 루트 x 뭐 이런 게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다. 그럼 어떻게 되냐? x는 이게 반대가 된다. 1이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거를 x 뒤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x 바로 옆에다가. 예.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다 하는데 요거는 식 맨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따로 더하기 4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거 y는 루트 x 빼기 a 더하기 b라고 하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인 거고요. 플러스 b가 플러스 4니까 b는 4다. 그래서 더하면 5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y는 2의 x, 뭐 y는 막 로그 3의 x, 막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상한 애들 나올 수 있는데 다 똑같아요. 뭐 a만큼 x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x 뒤에다가 부호 반대로 붙여주면 되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인 거는 그냥 뒤에다가 맨 뒤에다 더해주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뒤에다가 부호 바꿔서 넣어주면 되고, 맨 뒤에다가 더해주면 되고, 뭐 지수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경우의 수, 수열과 조합 이런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남으시면 그냥 사실 해보셔도 됩니다. 여기 1면과 2면에 요 데카르트, 오일러, 가우스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사실 그냥 해봐도 돼요. 첫 번째 면에 데카르트 넣는다고 하면 여기는 또 데카르트는 안 되니까 오일러 아니면 가우스, 뭐 데카르트 오일러를 넣든가 데카르트 가우스를 넣든가 이렇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오일러를 넣으면은 오일러 데카르트, 오일러 가우스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가우스를 넣으면 가우스 데카르트, 가우스 오일러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6개다. 사실 이렇게 세셔도 됩니다. 숫자가 별로 안 크니까.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요 처음 1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데카르트, 오일러, 가우스죠.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대충 오일러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오일러는 못 쓰니까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데카르트랑 가우스 2개밖에 없으니까 2개다.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동시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는 곱하기, 또는 더하기입니다. 동시에 넣으니까 곱하기 해서 3위는 6이구나.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랑 가끔 순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영, 나영, 다영, 라영 있는데 뭐 당번을 2명 뽑아라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렇게 아까처럼 1면 2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가나다라니까 4명, 그리고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명 했으니까 또 뽑아야 되니까 3명 해서 곱해주면 되는데, 근데 당번은 뭐 당번, 부당번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죠. 이렇게 똑같을 때에는 작업을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어떤 작업이냐면 뭐 가영, 나영이나 나영, 가영이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2개씩 겹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2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면, 2면 이렇게 순서가 있을 때는 그냥 곱해주면 되고, 이렇게 순서가 없을 때는 이렇게 2개가 겹치면 반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요것도 시간이 남으시면 세면 됩니다. 입구에서 쉼터 갔다가 전망대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 4개, 여기 2개 있으면 이렇게 가면 하나 둘, 이렇게 가도 하나 둘, 이렇게 가도 하나 둘, 이렇게 가도 하나 둘. 그러니까 둘둘둘 해서 8개다. 이렇게 세셔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 4개, 여기 2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거니까 동시에 가니까 이렇게 곱해서 4, 2, 8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뭐 아까 그 가형 나형이랑 똑같네요.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과목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기하, 실용수학 하나, 실용수학, 기하 하나 똑같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푸냐? 일단은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과목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 뭐 실용수학 뽑았다고 치면 그러면 이 두 번째 과목 들어갈 수 있는 거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요거 3개. 그래서 총 12개인데 우리 뭐 기하, 실용수학 요 순서로 하나, 실용수학, 기하 요 순서로 하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다 2개씩 겹치겠죠. 그래서 2로 꼭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6개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마지막 것도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으면은 다른 두 종류를 고르라고 하니까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거 두 번째로 고를 거 일단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러면 바복, 귤감, 사포 6개 있으니까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건 6개가 될 거고 뭐 귤을 골랐다고 치면은 다른 거 하나 더 골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를 수 있는 게 5개가 있겠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 근데 바나나, 귤 이렇게 뽑나 귤, 바나나 이렇게 뽑나 이렇게 2개 먹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2개씩 겹칠 거다. 그래서 2로 나눠주면 2분의 30, 1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사실 뭐 시간을 좀 들여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실제 문제 풀 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된다. 설명을 드리려고 빠르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시험 잘 보시길 바라고요. 뭐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밝은 길이 제가 뭐 기도한다고 소용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